MTN 증권부 기자들이 전하는 기업 소식, 오늘은 최종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넥스 기업에서 코스닥 기업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아나하고 그 이미지 센서 패키징 업체인 테라셈이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전으로 이제 이전될 예정입니다. 네. 이미 그 로봇 모션 제어 업체죠. 네네. 아진 엑스텍. 네. 아진 엑스텍은 코넥스에서 이미 이제 코스닥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약간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네네. 일단 뭐 먼저 메디아나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코넥스 기업 잘 모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메디아나는 1995년에 이제 법인이 설립됐고요. 네, 오래됐네요. 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수입업체에 좀 많이 의존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를 국산화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개발한 네. 업체고요. 주력 업체는 이제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그 심장 제세동기로 불리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네.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환자 감시 장치 하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네. 환자 감시 장치는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장비고요. 그래서 업계는 오는 2018년까지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아나의 주요 시장은 이제 해외 쪽이 많은데요. 이제 주로 ODM 방식으로 해서 생산부터 개발까지 하고 판매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코비디언이나 뭐 일본의 오므론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유럽 지역이 전체 매출 한 4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아시아, 중동, 미국 그리고 남미 쪽도 좀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심장 감시 장치와 이제 또 심장 제세동기 이런 부분은 남미 시장에 아무래도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네. 향후에 좀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주주 구성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길문종 대표이사가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5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제 녹십자가 한 5% 정도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삼성전자가 삼성 메디슨 흡수 합병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네. 사실 또 뭐 의료 장비 또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업종들의 관심이 또 굉장히 쏠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의료기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겠다고 밝힌 만큼 네.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왔을 때 뭐 어떤 결과가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네네. 자동 심장 충격기 요즘 뭐 공공기관이나 뭐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역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타시다 보면 그 왜 공중전화처럼 흡사 생긴 그 노란색이라든지 좀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심장 충격기입니다. 몰랐어요. 그게 심장 충격기인지.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심장 충격기라 하면 이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이제 기능을 소생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심장 제세동기를 확대하고 네. 있고요. 응급처치 교육도 지금 요새 굉장히 안전이 또 최대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하면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하려면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실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네네. 되는데 메디아나의 실적 어떻습니까? 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한 336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한 37억 원, 32억 원 네.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이제 2012년 당시는 매출액이 한 29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12억 정도 난 것을 감안해 보면 네.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그리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갈 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네. 네. 기자들도 매일 자기가 쓰고서도 다시 한번 보고 막 그럽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코넥스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넥스 제3의 시장으로 불리는 시장인데요. 이제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하기가 좀 어렵기 네. 때문에 이제 이전 단계로서 좀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일종의 사다리 요건으로 설립된 이제 증권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곧바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코넥스 시장에 우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넥스 기업이 이제 코스닥 기업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또 마련을 했는데요. 네. 이제 코넥스 상장 이후에 1년이 지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제출 서류라든지 네.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1년 동안 거래가 되고요.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전 연도 영업이익 흑자 등의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시키면 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일단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충족이 돼서 네네. 지난 7월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고요. 네. 지난달에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이전 상장 위한 증권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네네. 오늘 9월 18일부터 네, 맞습니다. 19일까지 네. 수요 예측이 있다고요. 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측을 통해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24일하고 25일에 청약을 받아서 오는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이전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10월 7일에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니까요. 네, 관심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굳이 이전을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넥스 시장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네.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예탁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상 그 3억 원이라는 예금을 예치해둘 그런 개인 투자자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투자자를 보호한다, 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진입장벽을 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 위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심도 많고 이제 수요자도 많기 때문에 좀 이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에 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거래량도 부족하고 제한된 관심이다 보니까 이런 유상증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3억 원 예탁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한번 깨달았던 게 코넥스 투자자의 한 뭐 40% 넘는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로 됐다. 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억 원 넘게 예탁금을 넣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구나. 코넥스 시장에 이제 이런 큰 손들이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익,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메디아나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네네.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한번 상장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난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2번에 걸쳐서 코스닥 그 상장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번은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네. 이제 또 좀 거래소 측에서 이제 보류 판정을 받아서 코스닥 상장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 코넥스 시장에 먼저 지난해 상장이 된 이후에 네.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뭐 공모 자금이 있을 텐데 뭘 한다고 하던가요? 제가 이제 회사 측에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추가로 이제 공모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제2공장을 지금 신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공장을 일단 신축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연구 개발도 좀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환자 감시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사양, 중급 사양, 뭐 네. 고급 사양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은 이제 뭐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 사용되는 고급 사양은 아직 개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확보된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이런 좀 고급 사양의 환자 감시 장치 개발에 좀 몰두할 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사양 등급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네요. 네, 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라쌤도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이 예정돼 있죠?
예, 테라셈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통과해서 이전 상장될 예정인데요. 네. 어떤 업체죠? 이미지 센서 패키지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랑 뭐 CCD, CMOS라는 그 왜 카메라, 그 휴대폰 뭐 카메라 그런 모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외부의 빛을 이제 전기적 신호로 좀 바꿔서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처리,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네. 보안 카메라, 뭐 요새 블랙박스도 많은데요. 블랙박스 그리고 의료 분야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라셈은 이제 이미지 센서 패키징을 주로 하는 업체고요. 아무래도 이 이미지 센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의 뭐 물리적이라든가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큰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센서를 좀 탑재를 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외부적 자극에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텐데 실적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여기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승인이 된 만큼 네.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테라셈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32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한 66억 원, 5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매출을 살펴보면 한 매출 2012년도에 242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테라셈 같은 경우도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래소에서는 테라셈 이전 승인했고 네. 코스닥 이전 상장이 승인된 경우에 이제 아진 엑스텍과 메디안에 이어서 네, 세 맞습니다. 번째로 지금 아진엑스텍이 1호고요. 네. 이제 메디아나가 2호가 될 거고 이제 테라셈이 세 번째로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되는 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테라셈 여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아진엑스텍 좀 사례를 네.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 네. 그렇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좀 선뜻 매도에 나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좀 수요자들도 많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좀 차익 실현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메디아나나 테라셈도 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한동안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뭐 LP 세미나 했잖아요. 네네네. 네, 간단하게 뭐 어떤 세미나였는지 저희 MTN 증권부에서 했던 세미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정책금융공사,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런데 이런 이제 LP들이 보통 이제 GP라고 불리는 네. 뭐 이제 운용사라든지 이제 사모투자 전문 회사죠. PEF.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뭐 일전에 뭐 보고펀드의 이제 LG 실트론 좀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CJ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원래 당초 오늘 있어야 되는데 1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범삼성과의 어떤 선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네. 연기가 됐군요. 네.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 이전을 하는 메디아나와 테라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